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이고 오늘은 추석 하루 전날이고 이렇네요. 지금 5시 35분인데 정말 요즘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그리고 추분이 곧 다 됐죠. 추분이 23일인가? 요 시점에는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정말 덥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춥지도 안 하고 이렇게 높고 푸른 그 맑은 하늘 이 계속되는 그런 날이네요. 평상시에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육체적인 일을 하니까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육체적인 일도 많이 했지만은 주로 정신적인 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히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장점도 단점도 있고, 정신적으로 하는 일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높은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한번 잘못한다거나 일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영향은 상당히 오래 가고 참 말 못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하지 못할,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힘든 게 있습니다. 나도 말단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 고위직에 가면 갈수록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대신에 이제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그날 하고 나면 그날 그게 끝이에요. 제일 좋은 것이, 육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것은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육체적인 일을 좀 하고 지금 이제 6년째 하고 있는데, 최고 좋은 것이 뭐냐면은 감사를 안 받으니까 최고 좋아요. 감사. 그러니까 공무원 시절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서류로 남아요. 서류로 남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는 모든 자기가 한 것은 다 기록이 돼 가지고 서류가 남고, 그 서류를 보고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것을 감사를 하러 오는데 여러 기관에서 와요. 여러 기관에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2번, 3번 보고 또 한 번 한 것도 또 받기도 하고 그래요. 참 구체적인 말은 내가 할 수는 없고, 나같이 이제 이렇게 좀 말단 공무원으로 있은 사람도 그렇게 감사를 받을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로 말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굉장히 감사가 많이 받아요.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해요. 물론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또 감사에 지적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내가 다 못하겠습니다. 공무상 기밀은 퇴직 시에 이제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간에 그런 것이 있고, 여기는 육체적으로 이제 하는 일은 감사가 없으니까 그 세상에 편하고 좋아요. 대신에 뭐냐 하면은 힘든 것은 하루 종일 이제 거의 서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내 움직여야 되고 서서 하다 보니까 최고 내가 희망사항이 뭐냐 하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한번 뭐 잠이라도 한번 실컷 자는 것이 좀 소원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모처럼 말이에요. 모처럼 3일 동안 오늘 어제 아래 3일 동안 이렇게 최고로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방에. 대신동에서 매일 누워 있다가 잠도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누워 있고 또 이제 뭐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네요. 원래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건 탐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좀 자제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먹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자제를 못하고 많이 먹어서인가 조금 속이 좀 안 좋았고 며칠 동안 그렇네요. 먹는 것을 조금 이렇게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푹 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머리가 조금, 머리가 지금 조금 그렇네. 이제 저녁에 어제 같으면은 이제 19일이죠. 일요일 날 저녁에 한 7시쯤 됐는가? 그때 그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하늘궁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죠. 김효건님하고 어떤 그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분하고 김효건님하고 이제 그 대화하는 그 내용이 한 7분짜리 정도 되는가? 얼마 안 돼요. 한 7분 정도 서로 이제 전화상으로 대화하는 그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내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봉급을 받는가 봐요. 받는데 그것을 집에 갖다 주고 나면은 실제 뭐 남는 게 없다 이거죠. 남는 게 없고 참 그 용돈도 이렇게 자기 이제 부인한테 좀 타서는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한 300만 원 받는데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 부산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요런 경남 요런 데는 아마 경남 부산에서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지금은 국민의힘당이고, 쟤는 또 미래통합당이고, 그게 또 자유한국당이고, 막 이 당명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뭐 새누리당이고 뭐 내나 그런 당.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뀌고 국민의힘당으로 돼 있는데, 그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허경영 이제 국가혁명당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배당금을 이렇게, 그분이 65세 이상인가 봐요. 220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220만 원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자기는 주위에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이제 지인들한테 밥도 사주고 술도 한잔 하면서, 야, 이거 국가혁명당에서 이제 매월 배당금을 이제 65세 이상은 220만 원 준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제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의 서민들의
그 말씀이니까 이걸 내가 그래 그분은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던데 그거는 모르고 있는가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주죠 총재님께서. 하여튼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카톡에 이래 보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모르면서도 이렇게 카톡을 계속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모르는데 내 카톡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거의 대부분 다 보냈어요. 한 200 몇십 명한테 보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들어보고 좋을 만한 것은 그렇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 너무 많이 보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진짜 좋은 방송인데도 어떨 때는 잘 안 보내요. 왜냐하니까 너무 많이 보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런데 어제는 그거는 그냥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내 아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다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또 잠을 잤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나면 공부를 좀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나니까 더 태만해지는 것 같아요. 하긴 뭐 푹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평상시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소원했거든요. 내 서가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내 움직여야 되고 서가 있으니까 누워 있는 게 그래 이제 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밤 마치고 오면은 밤 7, 9시, 10시 이래쯤 되고 좀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한 12시고 잠자는 시간은 보통 한 4시 정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4시간, 5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푹 자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여튼 소원 성취했습니다. 푹 자고 많이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푹 자고 푹 누웠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래 이제 어제 보내고 또 바로 잤어요. 자다 보니까 평택의 문용선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받지도 못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전화가 와 있더라고. 근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도 카톡을 열어보니까 뭐 거진 답변이 없죠. 내가 주로 보내면 답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통 한 200통 보냈는데 뭐 그냥 추석에 간단한 추석 잘 보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주 소소해요. 소소 한 5사람 정도 왔는가 오고 나머지 한 195명은 아예 그게 없어요. 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안남동이라고 있어요. 부산의 안남동 같으면은 송도 쪽에 있는 동을 안남동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도 작년 4.15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허경영 총재님을 주위에 많이 알렸는데 이제는 좀 자기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총재님 께서 이제 IQ가 430이고 뭐 우리는 뭐 100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너무 신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뭐 공약은 참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접었는가 봐요. 접고 또 총재님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많이 하니까 그 사람 아니다. 허경영 총재님이 쉽게 말해서 봐라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한 사람도 당선이 안 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렇게 그분의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좀 허황된 사람이다. 좀 쉽게 말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주위에서 전부 다 그래 하니까 자기도 그런가 해서 아예 요즘은 지지를 절회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보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녹음을 해가지고 주위에 보내려고 하다가 혹시 또 뭐 안 좋을까 싶어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일부러 내 녹음을 안 시켰어요. 뭐 녹음 같은 것도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시킬까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주로 내용은 그래요. 자기는 이제 좀 신뢰성이 없다. 한때는 허경영 총재님을 열렬히 지지를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접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이야기를 좀 이래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분은 허경영 총재님을 몇 번 아련했는지 또는 얼마나 그 허토피아에 정예원에 가입을 했는지, 뭐 당비를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국가혁명당에 이제 당비가 내는 것도 있고 부산에 또 있는 또 당비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얼마나 했는지 그는 뭐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대충을 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만합시다 하고 자기가 전화를 먼저 좀 이제 더 듣기가 힘드는가 봐요. 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통화가 이제 안 됐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요즘은 최근에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총재님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최근에는 거의 안 들었다 하더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좀 뭐가 잘못되어 있다 싶더라고요. 뭐냐니까 총재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실제로 지금 마음이 어떻냐면은 다 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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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리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제가 1301회 했는데 한 회에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00회, 1299회, 1298회 할 때마다 말씀이 조금씩 틀린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냐고. 틀리지. 그게 벌써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노래도 있어요. 보고 또 쳐다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은 850회부터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세밀하게 이제 들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변천되어 왔는가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 벌써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내가 볼 때에. 예. 그리고 이제 벌써 허경영 총재님 말씀은 우성제야인데 우성제야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천에 참 바이블 성경 예수가 한 말 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다 읽고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나오기 전에는 어제 내가 보니까 임은정 검사라고 있어요. 임은정 검사가 1974년생인데 원래 4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정인태 교사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임은정이지. 임은정 검사.
그분이 이제 그 여성 검사로서 좀 유명하죠. 유명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직속 상관을 이렇게 사표를 쓰게 한 사람이고,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기 뭐냐니까 포항 사람인데, 이제 포항에서 태어나가지고 주로 이제 남성여고를 나왔다고 하니까, 남성여고 같으면은 저게 저 중구 대청동에 있거든요. 그 코모도 호텔 그 밑에, 내가 중동부 수도사업소 바로 옆에 이제 남성여고니까 잘 알죠. 그리고 남성여고 다니고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그 남성여고 다니고 이제 주로 학교를, 어릴 때 학교를 어디서 보냈느냐 하니까 부민동에서 보냈더라고. 부민동 같으면은 바로 대신동하고 가깝잖아요. 대신동에서 뭐 걸어가면 한 5분 10분이면 걸어가니까 대신동과 가까워요. 대신동 밑에 부용동, 그 밑에가 이제 그 부민동이니까 가깝죠. 거기서 이제 쭉 자라났는가 봐요. 그리고 지금 그 경남도청이 있던 자리가 지금 동아대학교 법대로 바뀌었고, 그 경남도청 바로 옛날 경남도청 자리예요. 구민동에 있는 옛날 경남도청 자리가 동아대 법대로 바뀌었고, 그 옆에 옛날에 있는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 자리가 지금 동아대학교 법대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는 3년 동안 1950년부터 1953년 그 3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죠. 부산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에요. 거기가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이제 청와대 역할을 한 곳이에요. 바로 그 밑에서 살았더라고. 임은정 그 검사죠. 그러니까 뭐 더 내려봐서는 상당히 가깝죠. 내 대신동하고 아주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 아버지께서 이제 자기 딸이 검찰총장이 이제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꿈이 그렇더라고. 가만 보니까 이번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이제 검찰총장이 됐는데, 그 검찰총장 후보자 속에 들어갔어요. 그 임은정 검사가 그 정도로 들어갔는데, 언젠가는 그런 분이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CBS 김현정이지. CBS 김현정 그 아나운서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서 대담하는 게 있더라고. 그 참 어려운 그 귀한 동영상을 어제 내가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평검사 시절 때에 이제 검사들이 회식을 하는데 좀 질펀하게 회식을 질펀하게 하는 것을 뭐 목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여성 검사로서, 그때는 처녀 때니까 도저히 그것을 뭐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왜냐니까 지금 여성들이 술 한잔 하면은 옆에 뭐 도우미 역할하는 그런 직업 여성인데, 그런 사람하고는 뭐 2차까지도 가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뭐냐니까, 낮에는 성매매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다가 밤 되면은 또 회식 자리 가가지고 그 여성하고 또 2차를 자기가 간다고. 그런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낮에는 그 성매매 하는 사람을 잡고 밤에는 자기가 또 성매매를 하는 거야. 검사가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술값이 자기 봉급으로 다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스폰서라 그러나 그 옆에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끼고 술값은 그 사람들이 대납하고 성매매도 가고 검사들의 행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거를 이제 보고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못 있으니까 백을 들고 이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놀려고 하면은 그 옆에 또 못 나가게끔 또 막는 사람이 있다네. 그걸 결국 끝까지 있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 것도 쭉 증명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최동욱이 검찰총장도 자기 그 혼외자를 낳게 한 그 여성이 그 술집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고급 무슨 술집의 어떤 그 아는 사람은 알죠. 그럼 뭐 또 누구냐 윤석열이 현재 그 지금 국민의힘당의 그 저기 후보죠. 대통령 후보도 그런 문화에 젖은 사람 아니냐고. 그리고 김건희라고 지금 자기 현재 부인이죠. 부인이 뭐 그런 계통에 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보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열린 공감 TV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한다고. 그리고 참 김건희 지금 검찰총장의 부인이 이제 전에는 SBS 김범수 아나운서하고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양재택 검사하고 오랫동안 같이 동거를 했죠. 이런 거는 열린 공감 TV에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내 유튜브 보는 사람은 몇이 안 되지만은 이 사실을 가지고 고발 당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을 열린 공감 TV나 그런 유튜브에서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거의 정확한 사실이니까. 하여튼 검찰 문화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가 하는 말 가운데 보면은 검사들이 말이에요. 부장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사철 되면은 굉장히 안절부절한다 그러네요. 안절부절. 그러니까 인사에 무슨 승진하는 문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딱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이 메말라진다 그러더라고. 그런 직업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시를 많이 외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시가 나 깜짝 놀랐어요.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육사가 이제 1904년 생이시고 1945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42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안동 사람이더라고. 안동하면 나도 이제 고향이 안동인데 이육사 선생이 안동 태화동 사람이에요. 안동하면 이재명 씨도 지금 안동이고. 그런데 광야라는 시를 허경영 총장님께서도 여러 번 외우시죠. 여러 번 외우시고 종로 피카다리 극장 강의실에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크게 적어 가지고 벽면에 붙여놓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보면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매화 한기 지금 눈 내리고 끝부분에 가서 이제 거기 이제 5절까지 돼 있는데 1절, 2절, 3절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4절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5절은 이제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시 해설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한기 홀로 그윽한데 그 다음에 이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끝나요. 나도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한기
예, 거악한데, 예. 그 뭐야? 그 다음에는 어, 잘 외우지를 못하겠네요. 하여튼 뭐 초인이 있어. 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뭐 부르게 하리라 뭐 그런 이 귀절이 있는데 하여튼 끝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귀절을 상당히 많이 읽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유언을 받았다고 하라는데 그만큼 감정이 메말라진다 그러더라고. 검사 세계에서. 아, 에, 그러니까 뭐 사람이 검사를 하기 전에 또 공무원 생활을 하기 전에 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람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기초가 두 눈으로 이를 볼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것이 신비한 일이냐고 감사할 일이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맙고 그런데 무슨 인사에 그 연연을 하나 이 사람들아. 말이 상당히 비약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청소년기에 그렇게 옆에 주민들이 와서 말을 마음대로 못 하겠네요. 청소년기에 그때는 허경영 총재님을 내가 전혀 몰랐죠. 청소년기 같으면 1974년, 75년인데 그때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청와대에 비밀 보좌관으로 계실 때니까 그때는 나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1974년 5년 때는 그때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 훌륭한 삶이 될 것인가 거기에 진짜 심사숙고를 했고 또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가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때예요. 지식을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 그 현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참 싫어했다고나 할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도 이재명 씨도 검정고시를 했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검정고시를 했고 검정고시 졸업을 했고 나 역시 검정고시로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육사 선생의 광야를 이게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 외우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끊임없이 그래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류 동서고금의 중요한 그런 교훈, 말씀을 항상 알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또 평생을 그래 해오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죠.
저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가 아니고 여러 번 같은 말이라도 여러 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강연에 있었던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들으면 또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돼가지고 평상시에 그 안 듣는 이 자체가 벌써 기본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어제 아래, 그러니까 1301에 총재님께서 그 세슘, 일본의 세슘 문제를 해결한다. 10월 달에 해결한다. 해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올 봄부터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은 조용했으니까 내가 이제 들은 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비밀리에 이제 뭐 총재님하고 그 당사자하고는 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내가 이제 한다는 말을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조용했다 이 말이에요. 조용했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강의 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이 공개가 되면은 실제 이제 뭐 신인님으로서의 능력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게 되면은 진짜 뭐 세슘 문제가 1초 만에 싹 이렇게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을 막고 있어요. 딱 차단을 한다고요. 보도 지침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끄트머리에 가서는 안 좋게 보도를 해요. 안 좋게 보도를 한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을 읽음으로써 읽은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못 보게끔 딱 이렇게 굽을치게끔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년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한 3,000명에서 5,200명 정도 이렇게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때 국회의원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론 조작해가지고 부정하게 돈을 받아가지고 여론 조작한 사람들, 이 언론에 종사한 사람들,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한 사람들, 이거 반드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 있을 때 조선일보에서도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좀 이렇게 했는데 막판에 보면은 그 백국명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좀 안 좋게 보도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신문 기자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느냐고. 내가 보면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 반야 중도의 세계를 아느냐고. 모르잖아. 눈을 뜨고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 자고 있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백해가 닫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어제 뭐더라 안상수 씨가 지금 8사람 안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8사람 안에 들어오기 전에 11사람이 면접을 보았다고. 면접을 보았을 때 그 사람 내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안경 끼고 그때 진중건 교수도 나오고 박영선인가 이 사람도 나왔어요. 모자 쓰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모자 쓰고 무슨 대학 교수라고도 하고 옛날에 국회의원도 한번 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여성분하고 진중근 교수하고 또 한 분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상수 의원한테 질문을 할 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소속이 어디냐 이러니까 국민의힘당이다 그러니까 국가혁명당 소속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백국 명패를 팔아가지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이렇게 한다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젊은 사람인데 그렇더라고요. 나이도 상당히 젊은 사람이던데 어째 그런 사람을 홍준표 말대로 면접관을 앉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방송에서 허경영 총재님을 이때까지는 내보내주질 않아요. 옳은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내보내주질 않아요. 그 내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특집으로서 총재님께서 나가시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하게 이렇게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원하게 그 박식한 모든 그 내용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주었단 말이에요. 뭐 3분, 4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내보내면은 희화밖에 안 된다고. 행주 산성에서 출마하실 그 모습도 말이에요. 백마 타고 나왔다, 또 칼을 들고 휘두른다,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희화화하게끔 보내주는 게 많다고. 그게 출마 선언을 할 때의 그 모습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다 암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워낙 암기할 게 많으니까 내가 그걸 못했는데, 서울시장 출마하실 때 그 하신 말씀도 정말 그 명문이시고, 이번에 행주산성에서 출마하실 때도 그 하신 말씀도 명문장이라고. 거기.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보내주잖아요, 언론에서. 그래가지고 보내준다 하더라도 별로 안 좋게끔 보내요. 꺾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앞바다의 세심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은 그거는 뭐 당장 일본에서는 뭐 1조 엔 정도를, 1조 엔인지 10조 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1조 원인지 10조 원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주고 이제 서로 계약을 하고 지금 해가지고 고쳐지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래 되면은 일본의 중요한 방송 NHK에서 뭐 방송을 해야 되겠죠. 일본 국가 예산에서 말이야, 우리나라 예산만 하더라도 1조 원을 썼다, 10조 원을 썼다 그러면은 방송을 하지 않겠어요. 하게 되면은 일본만 방송하는 거야. 가발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 미국 언론도 지금 썩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는 보도할 거 아니야. 보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이 아무리 틀을 막아도 때가 되면은 터지는 거야. 터진다. 보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 허경영 총장께서 10월 달에 아마 그 예비후보 등록을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그 여론조사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게만 되면은 이제 문제가 터져지는 거야. 그래서 세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그리고 9월 20, 아까 이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세심 문제를 이제 이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일본 언론이나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 지금 뭐 화천대유 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제 보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아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시에 대한 그 선거 결과, 여기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9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25일 새벽 3시에요. 그때 되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경합주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경합주에서 전부 다 바이든이 다 이긴 길로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선거의 의혹을 가지고 지금 조사하는 데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펜실베니아, 조지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나머지 여파가 이제 퍼지게 되고, 그래 되면은 이제 문제가 또 우리나라 4.15 부정선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거기 연관이 돼 있고, 지금 그
대법원 앞에서 지금 단식 김 누구야 그 변호사 한 분이 그 단식 투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대법원 그 천장에 그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지금 몰렸는데 그것이 이제 무슨 징조인지 이렇게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것이 있고 도태우 변호사인가 그래요. 도태우 변호사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한교안 씨가 지금 8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한결같이 부정선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하고 미국의 11월 3일날 미 대선에 부정하고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미국에서 밝혀지면 우리나라도 밝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나 차단했다 그러더라고. 그런 문제가 언젠간 때가 되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계속 이렇게 자영업자 중에서 계속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자꾸 눌리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생활 고려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보다 이런 문제가 이제 눌리면은 이거는 언젠가는 터진다고 폭발이 된다고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돌아가는데 재미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과연 이제 그 윤석열이가 이제 입건이 된 상태인데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건가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재명 씨가 뭐 될지 이낙연 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보면은 뭐 이재명 씨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재명 씨가 분명히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전에 그 내 동영상 본 지가 잊어버렸는데 찾으면 나와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신에 나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게요. 자기가 안 되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오잖아. 같이 부딪히니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 뭐 호랑이 앞에 조그마한 강아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씨는. 물론 이재명 씨도 훌륭하고 상당히 용기 있고 빡시게 살아온 사람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교를 하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호랑이 앞에 조그마한 강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또 했고 우리나라 내가 그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 또한 강정산의 말씀의 결론, 그리고 격압유로로서 남사고의 그 결론, 운여결서의 그 결론,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이제 그 말씀, 이런 것을 총종합적으로 해볼 때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내년부터 국운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성명학을 공부한 사람들, 주역을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결처럼 이야기한다고 우리나라 국운이 내년부터는 급상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급상승을 하려면은 그 중간에 대한민국을 이제 그 움직이는 그런 핵심적인 사람, 그게 대통령이잖아. 그 대통령이 확실한 대통령이 나와야 대한민국의 국운이 웅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고. 그럼 허경영 총재님밖에 더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이 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내가 하는 말이거든. 이미 당선이 돼 있는 거라고. 나는 광서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전국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한 분야에서는 1인자예요. 1인자. 참 말하기가 좀 공무상 비밀이 돼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수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건 없었어요. 부산에서는 어려운 것은 내가 다 해결했다고. 그런 걸 보면은 그 한 분야에 있어서 도가팀에는 어떤 영감이 있다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허경영 총재님의 당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 하나만 이야기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이 아직까지 좀 잘못이 돼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사람 앞에 가서는 한꺼번에 이야기를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도 지금 그 뉴딜 정책이 13번째잖아요.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 개의 뉴딜 농업단지를 만들어서 농업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이제 자급자족한다. 이를 위해 산삼, 특용작물, 일본 곡물을 생산하는 18세 이상 80세까지의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여 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애들이 떨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총재님께서도 강의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내가 그런데 말하는 것이 자꾸 이제 이렇게 흩어져 버리니까 조금 전에 그 여기 놀이터가 좀 조용하더만은 애들이 와가지고 좀 시끄럽게 구네요. 여하튼 총재님께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저기 농업 뉴딜 단지에서는 이제 그 뭐 교회 갈 사람은 교회 가고 쉬는 날에 4일 근무한다 그러잖아요. 4일 근무해가지고 쉬는 날에는 교회 갈 사람은 교회도 가고 불교 믿은 사람은 불교도 가고 또 이제 가수들이 찾아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불교도 절도 없어져 버려요. 남아있는 거를 해봐야 영성센터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명패는 다 하게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영성센터에서 이제 명패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하늘궁에 있는 그 명패실은 곧 차버려요. 그래서 곧 차버려요. 그런 거기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같은 명패가 있어도 너 명패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은 나는 신인님이 계시는 하늘궁에 있다 이러면은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여유가 있으면 또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 뭐 좀 내년에 이제 다 그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받으니까 조금 융통을 해서라도 명패를 이제 이렇게 가급적이면 대선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뭐 내 명패나 벌써 했지만은 또 대상자가 다 있잖아요. 있으면은 조금 그 융통을 해서라도 그래야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선에 이제 나가실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또 본인도 좋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종교는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 2020년 6월달에 이미 전 세계 종교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박윤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거든. 박윤수 선생님의 그 강의가 상당히 심오한데 그 사람도 말을 이렇게 뭔가 좀 조심을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아들을 수 없도록.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강정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을 이렇게 좀 돌려서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됐다 그래서 말았는데 여하튼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과연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 이게 언제 작동이 될 건가. 오늘 내일 하는데 작동이 되어서 카발들의 이제 그 실체, 특히 사람들은 죄명이 뚜렷한 거예요. 진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외세를 끌어당겨 가지고 중국이 개입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외세를 땡겨 가지고 이렇게 투표에 방해를 한 그런 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어린애들을 1년에 80만 명을 이렇게 행굴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디즈니랜드 이런 데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데려가 가지고 성놀이개도 삼고 이제 애들을 극심한 공포의 상태로까지 이르게 해가지고 아데레노콜이라는 이런 이제 물질을 뽑아당기기 위한 이제 그런 행위도 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음료는 저 백악관 밑에 그렇습니까? 워싱턴 백악관 밑에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하 공간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되고 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많이 체포 구금이 돼 있다고 지금 보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군사 재판 받아 가지고 말이에요, 재산 전부 다 압수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지금 이미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공포가 안 돼서 그렇지. 이제 그것이 이제 공포가 되면은 전 세계가 경악을 하겠죠.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또 진실도 드러나게 되고, 또한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위대성도 드러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온 사람은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한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딴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뭐 좀 더 허경영 총재님 하면은 저 사람 너무 좀 과장이 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갑다 하고 자기가 오히려 그 이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소수의 대천재가 놓으면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신인님이 나타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99.9%의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절에 있는 스님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을 한번 칭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천일 기도를 했다네. 천일 기도. 천일 기도 같으면 한 3년 정도 안 됩니까? 천일 기도를 해가지고,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한 번만 이렇게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한번 보입시다, 이렇게 했는데, 천일째 되는 날에 이제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회식을 하는데, 웬 거지가 나타나가지고 막 옷에는 이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말이야, 몰골이 깨째째하고 말이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중들을 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밥 한 그릇 주고 보내라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이제 거지가 이제 밥 한 그릇 먹고 가는데 보니까 찬란하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 모습으로 바뀌면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그 뭐 중이 말이지, 돌을 닦아 때려가지고 나는 좀 기대하고 왔는데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은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99.9%는 못 알아보고 0.1%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침에 전화 온 사람은 0.1% 안에 들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0.1%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봤다면은 자기는 99.9% 사람을 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80억 같으면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79억 9,999명을 먼저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허경영 총재님을 내가 알릴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고 그 사람들은 79억 9,999명은 다 제도 받을 대상자단 말이야. 왜 그렇게 판단을 못하느냐고. 자기가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 허경영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뭐 휩쓸리 간다는 것은 자기가 0.1% 안에 못 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못 들었다는 것은 뭐냐고. 그분을 0.1% 안에 들었다는 건 뭐냐고. 정의원에 가입을 했다는 거고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에 묵상하는 가장 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화천대유에 종사한 사람이 5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뭐 500억인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확률로서는 받아 1,100배 정도 이렇게 수입을 냈는가 봐. 그런데 화천대유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위해서 대선 전에 이렇게 뭔가 자기가 도움을 주었다는 분, 자기도 잘 되고 허경영 총재님도 잘 되는 그런 일에 종사했다는 분, 대천사를 받았다든가 축복을 받았다든가 명패를 했다든가 하늘궁 건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총재님의 돈이야. 허경영 총재님의 돈이라고. 그 돈이 엄청 들어와요. 토지를 그 하늘궁 토지를 단 한 평이라도 매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화천대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화천대유는 1,100배 정도 수익이 났는데도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다 떠들썩거리고 난리 천둥을 치는데 이 화천대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정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하나를 주면 나는 너희에게 만으로 갚는다 그랬는데 화천대유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니까 이렇게 좀 소화도 되고 그런데 아이고 참 1시간 넘었네.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100만 불은 100만 불이라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10억이고 1000만 불 같으면은 100억이라고 100억. 그리고 1억 달러 같으면은 1000억이고 10억 달러 같으면 1조인데 10억 달러 10억 달러짜리 국영이 지금 있다고. 국영이 지금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되시는 그 과정 앞으로 한 170일 정도 이렇게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데 10, 11, 12, 1, 2 하면은 5달이니까 150일이잖아요. 150일이고 이제 지금 현재 9월 달에 열흘 남았고 3월 달에 열흘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170일 정도의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첫날에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을 1억 원을 18세 이상 주기 위한 어떤 그 한국은행에 그래서 이제 2천조에서 한 4천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니까 2천조 같으면은 1억 원을 다 이렇게 줄 수가 있고 나머지 또 2천조 원 가지고 또 결혼할 사람들 이렇게 바로바로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국채에 사인하는 거. 대통령으로서 헌법 76조 1항에 긴급 재정 명령권에 사인하는 것이 있고 그 이튿날에는 이제 비상계엄하에서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군사법정에 내세우는 거 지금 이게 있다고. 그때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0명의 임시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되지 뭐 지금처럼 다시 플래카드 걸고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참 하여튼 그거는 총재님 구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부수 명예직이고 허경영 총재님을 향한 그 차신 사료 100번 갱사료 백골 위진또 혼백 위하며 항주 일편단심 영유 계력의 여지다 이렇게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준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허경영 총재님을 위한 그 일편단심이 영원한 그런 그 분들 무보수 명예직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이 나와 한 몸이고 먼지니까 이 사람한테는 무슨 돈이나 여자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와야 되겠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또 전 세계를 바꾸고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어떤 입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없애야 될 것은 속히 없애야 되죠. 김영란법 이런 건 없애야 되잖아. 금융실명제법 없애야 되고 수능시험 폐지해야 되고 맞죠? 전국의 교도소 없애버려야 돼. 지방세 없애야 돼요. 자동차세 없애야 돼요. 상속세 없애야 돼. 정당지원금 제도 없애야 돼요. 지자체 선거 없어.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임명제 이런 걸로 빨리 이제 법을 이제 하고 또 이제 헌법을 또 제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황제 제도를 이렇게 도입한다는 거. 이거 뭐 총재님께서 다 해놨겠지만은 그건 이제 그 형식적이나마 이제 임시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빨리 이제 선거가 해가지고 내년에는 비상계엄 하여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 그걸 국민이 그만큼 지지를 해주면은 5,000명 그 우리나라의 지도자 정신 교육대 가는 사람은 꼼짝을 못 한다고. 근데 분위기가 그래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 청의 남조유 이재정 전 도와주라 해가지고 그 전두환이 들었을 때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역사는 그래서 과거가 아니에요. 역사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당하고 난 이후에 전두환 이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그 마이클 장이라고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네, 그런다고. 그리고 저는 누구야?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마이클 장도 그러고 이야기하다 보면 오겠죠. 하여튼 그분도 그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고속으로 발전할 때는 군부 시절이었다고. 군인들이 정치를 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는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전체적인 국군 자체가 볼 때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는 그래도 한 몇 년 정도는 군인들이 더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해야 우리나라 국군이 상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민주화 할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고부터 경제가 내리막길이었거든.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특히 금융실명제 하면서부터 경제가 내리막길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고 난 이후에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것을 하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궁에서 그만큼 이렇게 각본을 짜놓은 거야. 그럼 각본을 짜놓은 대로 또 이제 전두환은 또 운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장 그 정성화에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김호랑 그 소령 이런 사람도 역사의 희생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침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운이 다 있기 때문에 박첨지 3대 홍두군으로 이렇게 돼 있다시피 운이 다 돼도 돌아가실 때도 이미 이제 봉정동에서 경호실장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이제 총탄에 서거되게 된 것도 그럼으로써 중앙정보부 경호실 이 막강한 유신을 받쳐주는 두 세력이 없어짐으로써 자연히 나머지 한쪽 보안사령관이 정보를 다 거머쥐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두환 소장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끔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다음에는 이제 허경영 1000억 원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주가 생기고 이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이번에 시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대통령 된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정확하게 되는 일이라고. 그런 또 운이 받쳐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두환이 대통령만 될 때만 하더라도 꼼짝 못했어요. 꼼짝 못했다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이렇게 될 때는 그 모든 기운이 다 몰아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 말이야,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씩 받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민심이 천심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고 무차피 가게 된다고. 앞으로 몇 달 뒤가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못 보느냐고. 그 이제 보게 된다.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유튜브 강사들 보면은 김용민이, 그리고 이제 정치 천재 정봉주, 그리고 이제 정청래는 뭐 정봉주가 자기 제자라 그렇게 하잖아요. 정청래, 또 안동 사람 저게 이재희 그 하신 분, 그 이동영 작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 허경영의 황장수 씨도 그렇게 하죠. 또 이봉규 씨도 그렇게 하고, 이봉규 씨도 아직 허경영 총재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찬정 씨도 그렇게 하고, 장교표 씨는 장교표 씨도 허경영 총재를 알지만은 진면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나라 유튜브 강사들, A급 강사들 보면 허경영 총재님의 히읗도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발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재밌는 구경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문제도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내가 영상 기록을 이렇게 남겨봅니다.